저는 김만복입니다.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제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허리는 늘 시큰거립니다.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번듯하게 키워놓은 자식들은 다들 자기 살게 바쁘고 저는 이 낡은 옥탑방에서 쥐꾸리만한 기초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화려한 아파트들을 볼 때마다 저기 사는 제 새끼들은 저를 돌봐줄 여유가 없는 걸까요?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옆집 박노인이 그러더군요. 만복이 자네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을 준다네. 주택연금이라고.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이 낡은 옥탑방이 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니요. 그래, 이 집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인데 이걸로 남은 생 편히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젠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제 옥탑방의 가치를 따져보더니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 제게는 정말 꿈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 돈이면 병원비 걱정 없이 따뜻한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어르신의 개인적인 결정이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알아서 해야지요.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 좀 살아보자. 신청서에 서명하는 제 손은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였을까요? 둘째 딸 미용이가 오랜만에 제 옥탑방에 왔더군요. 녀석은 제가 병원 간 사이에 청소를 돕겠다고 하더니 글쎄 우천함에서 주택연금 지급 개시 통지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미용의 홀금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주택연금이라니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 이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신청했다. 미영이는 믿을 수 없던 듯 휴대폰을 들더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엄마 유산이기도 한 집인데. 하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삼남매의 가족 단체 채팅방은 불이 났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아버지, 말도 안 돼요. 당장 해지하세요. 라며 격앙된 메시지를 보냈고 셋째 준호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진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식들의 관심이었지만 그 관심은 따뜻하기는커녕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삼남매,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제 옥탑방에 모였습니다. 좁은 방은 금세 자식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는 이 옥탑방이 나중에 저희 몫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나중에 합쳐서 재개발되면 더 좋은 아파트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첫째 민준이가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다 상속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택연금은 저희 계획에 너무 큰 차질을 줘요. 저는 그 말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상속, 계획, 차질. 제 살아있는 몸뚱이가 아니라 이 낡은 옥탑방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구나.
살아있는 애비칩을 가지고 너희가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냐? 이 낡은 옥탑방이 너희한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뒤였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콕콕 쑤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터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자식들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아빠, 제가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길이라 나중에 오빠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오늘 야근이라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자식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제 아픔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주택연금 해지 여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병원 홀도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밤마다 저는 잠 못 이루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 학비 마련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 자식들 결혼식 때 가진 돈 다 털어넣어 혼수 마련해 주던 기억, 그 모든 희생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닌 걸까요? 그저 이 옥탑방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한 걸까요? 자식들에게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추억도 지금의 상실감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주택연금 그거 해지하시면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따로 챙겨드릴게요. 첫째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요? 둘째 미영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이 옥탑방으로 받는 돈보다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것이구나. 제 생명줄이 너희한테는 고작 이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것이구나. 저는 자식들의 진심이 결국 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체 채팅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옥탑방은 제 집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저를 위한 집입니다. 제 결정이 불편하면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단체 채팅방을 놔떠났습니다. 띠링 하는 알림음과 함께 저와 자식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후련함과 함께 씁쓸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아무 말도 없던 둘째 딸 미영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주택연금 신청하신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옥탑방은 아버지를 위한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미영의 말에 저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직 저를 이해해주는 자식이 하나는 있었구나. 미영의 작은 위로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미영이가 간곡히 붙잡혀서 마지막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옥탑방,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다. 내가 죽으면 그때는 국가의 것이지 너희가 탐낼 집이 아니란 말이다. 자식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산다. 이 옥탑방에서 제 마음대로 후회 없이 살 거다. 제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낡은 옥탑방은 이제 저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물한 황혼의 궁전이 되었습니다.